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다. 어와 세상 본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우리 사는 세상 쩐이 중하고 중얼진데 그 쩐이 어디 쉽게 손에 잡히겠느냐. 이쪽에서는 얼마를 불렸네, 저쪽에서는 쩐 좀 만졌네. 야단을 하는디 여기서 그 쩐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 그냥 갈 수가 있나. 귀에 휙 하고 날아와 착 하고 붙는 쩐의 밝은 이야기꾼들이 판을 벌렸는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가랴. 듣고 보니 어느새 행복회로 과부하구나. 모사와 거짓놈 전하는 이 세상 유익한 소식 명확하게 알려주는 나만 듣고 싶은 그 쩐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주전이었다. 이 감염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감염병이 이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변화를 강요당하는 이상이 치료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백신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극복해낼 걸로 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치명률로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공포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 기반의 유전 물질이 있죠. 유전 물질을 일부를 잘라서 넣는다거나 자기 복제를 못하게 몸에 내가 누구야 하고 알려주기만 하고 복제를 못하니까 사멸하는 거죠. 아니면 반쯤 죽여서 넣는 사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백신 넣어주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염기서열을 카피 떠서 넣어줬다는 거죠. 백신은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고쳐야겠다. 그럼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가지고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몸에 야, 이것이 바이러스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신저 RNA 방식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와도 이 방식이 성공했다는 걸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여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짧게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치료제는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뭘까? 해열제, 그렇죠. 진통제, 네. 항생제,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기처럼 네. 이거는 낫는 약은 없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거고, 음모론을 얘기하자면 우한에서부터 이게 이 인수 감염증은 틀림없죠. 뭐 밖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다만 그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의 유통, 유통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더 청결해야 되고, 포장 같은 것들이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완벽해야 되고, 식품의 형태가 안전한 상태로 오래 유통하는 유통 체인 같은 경우도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옛날에는 건전지 몇 개씩만 쓰다가 왜 이런 각형 건전지 서서 집에 하나씩 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2차 전지가 집에 저는 15개, 20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먹거리, 전통시장에 관리되지 않은 식품의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많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대화가 너무 좋은 게, 저 잠깐 소름 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그냥 코로나라는 병명에 대한 치료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권역장님이 얘기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라고 우리가 쓰지 못하는 부분이 기존의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침이 나는 거 기침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치료제는 지금 나온 치료제들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겠네요.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가 선제적으로 있을 거고, 거기다가 깡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넌 이제부터 코로나 치료제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서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치료에 좀 최적화하는 걸 찾긴 찾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임상을 해서. 맞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과학 공부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은 생물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 여부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기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조건은 성장, 그렇죠. 대사, 네네. 번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라는 것은 에너지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굴에 가면 석순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장도 하죠. 네. 번식 가능합니까? 번식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석순은 성장하고 대사하지만 생물이라고 안 하죠. 근데 바이러스는 생물이죠. 미생물인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물질을 인류가 만드는 적이 있나요?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네, 없다고. 다만 번식을 방해하는 거죠. 대사를 방해한다거나.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타미플루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위에 작은 단위의 물질들이 붙어서 번식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일상에서 우리들이 얼만큼 청결을 유지하고 공중 보건을 지키고 모일 때 오래간만에 뵈니까 덥석 안고 체온을 느끼면서 남자끼리 가능한 전막을 전막을 접촉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노출된 전막을 안구를 이제 눈 맞춤하고 오해할 수도 예,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완벽한 전막은 이 안구 전막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자제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겠고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강화, 쓰레기 처리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정부와 가게와 기업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렇겠죠. 치료제 시장, 백신 시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목도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투자처를 찾겠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데에 당연히 사회 시스템 투자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해서 또 다시 주식시장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한동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소위 그 언택트 종목이 오른다, 언택트 산업이 오른다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컨택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흔히 증권가에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컨택트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전에 있었던 컨택트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식과 생활 패턴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투자 환경이 바뀌고 우리 일상도 바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제 결론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은 이제 대충 다 교감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우리는 당분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회를 인지하고 무엇에 관심을 둘 건가 이거에 대한 이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는 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생각하실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팬데믹이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됐을 비용을 지불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유망한 산업, 유망한 투자처 등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별로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야는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그거를 굳이 주고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제가 예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요즘 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비싼 기름을 내가 주고 사야 돼? 라는 질문을 만약에 던졌을 때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전기차 나온대잖아. 뭐 다른 거 있잖아. 신재생 에너지 있다는데 앞으로는 ESG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거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당연하고 공짜로 받아들였었던 것들에 이제 비용을 부담할 부분이 있게 된다라면은 비싼 전기차 비싸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저게 더 싸다라고 하잖아라고 하면은 그거가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뭐 각종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됐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1, 2년 전만 그랬지만 이제는 그거 뭐 다운받고 하느니 10,000원, 20,000원 내고 그냥 넷플릭스나 왓챠 가입하는 게 맞아. 라는 게 이제 되면 그게 앞으로의 유망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산업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는 한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부장님 한번.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의 노동력은 굉장히 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도 굉장히 싸고. 네. 근데 서구에 있는 우리 얘기하는 그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고품질의 먹거리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그런 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공업화돼가지고 기계화돼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차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언택트 시대에 있는 가상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우리의 실생활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카카오 네이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투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그것이 아니 극단적으로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쉽게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너무 쉽게 그냥 얻을 수 있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고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뭐 의약품도 그렇고 네. 의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에 고부가 가치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름이 돋네요. 왜? 동질감을 확인했다는 이 안도감? 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지금 메타버스 얘기 나오기 이전에 ESG 경영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맞습니다. 계속 입에다 달고 다녔었어요. 그렇죠. 4차 산업은 어디로 간 거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에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공중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하다못해 백신을 유통하는 그 콜드 체인 이 공급망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선진국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분야에서의 언택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들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우린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상태를 고칠 수는 없다. 의료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비대면 비접촉 진단 시장은 강화될 것이다. 공공의료 분야로서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동네를 활보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먹거리에서부터 우리까지 오는데 안전한 데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돈을 지불하죠. 배고프면 돈을 지불하죠. 못 배우면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못 가.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온라인 교육들도 국가가 좀 한번 정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언택트된 치료, 언택트된 교육,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의 유통에 들어가는 모든 산업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요 세 가지 쪽에 좀 관심을 두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정책적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네, 다. 네.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더디게 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꺼냈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해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지극히 공감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강제된 상황이라는 거죠. 인류가 자발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 더 효율적으로 가는 이런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 강제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물을 돈 내고 사 먹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물의 가격이 기름값보다 비싼 세상에 저희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팬데믹과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될 것은 뭔가 또 그러면서 각자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나 각자가 책임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씨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맞물어 사느니 서로 간에 거리두기 일상생활 변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보고 싶은 가족 얼굴 마음도 고고 못 보고 코로나라도 걸릴까 모두 노심초사. 겨울 가고 봄이 오면 꽃 피어나듯이 이 시기만 이겨내면 희망도 비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씨구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 편이세요? 그때는 그냥 애들처럼 주먹 다짐하면서 싸운 거고 지금은 본격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한쪽은 정말 폭삭 망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뭐냐? 앞으로의 전개 상황,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은가, 이것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